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 그래도 짧아진 봄이 올래다 말고 참 사람 애간장을 태웁니다. 날씨가 이럴 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들 텐데 말이죠. 오늘 박영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첫 번째 방송하고 네. 주변 혹시 무슨 말씀이 있으시던가요? 아직은 잘 못 알아보시지만 네. 그래도 격려의 문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예. 글쎄 원장님 인기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네. 꽤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또 이제 트윗을 리트윗 하시는 분들도 네. 꽤 많았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비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네. 이번 주에는 알레르기 비염의 예방과 그에 좋은 음식 네. 또 약제, 네. 뭐 생활 습관에 네, 네.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지난 방송 후에 들어온 질문이 있어요. 네. 우선 먼저 답변해 드리고 시작할까요? 예. 첫 번째가 페이스북으로 의견이 있었는데요. 제 친한 동생이 아기를 낳고 비염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하루 종일 휴지 한 통을 다 쓸 만큼 힘들지만 지난번에 이런 분이 있으시다고 꽤 말씀하셨어요. 많아요, 예, 생각보다. 휴지 한 통을 다 쓸 만큼 힘들지만 안 해본 치료가 없는데 소용없다며 그냥 살겠다고 하네요. 네. 원장님께 치료를 받으면 정말 완치가 되는 건가요? 네. 또 콧물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끝도 없이 나오는 건지요? 지금 이 본인이 쓰신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게 느껴지는 내용이에요. 네. 예. 오늘도 우선,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네. 알레르기성 질환은 결국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지금처럼 출산 후에 생긴다든지 네.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는 그 계기의 이유가 대부분 다 내가 몸이 많이 피곤해졌을 때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가 비염 치료의 관건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나중에 완치가 된다는 그 기준도 네. 생활 습관이 다 유지가 되었을 때는 완치까지도 충분히 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 약을 먹는다든지 침을 맞는다든지 해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럼요. 모든 생활 습관하고 함께 병행하면서 네. 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좀 길게 두고 봐야 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네. 그 콧물은 계속 나오는 게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예. 풀어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어디서 신기하지 생기는 않아요? 건가요? 이게 우리 몸의 코라는 게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것은 코의 질병이 코에만 국한되지 않고 네.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면역이랑 연관이 깊다고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렸는데 네. 그 면역에 나오는 루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어서 밥이 입 위에 들어가면 그게 소장해서 네. 영양 흡수가 되거든요. 네. 이 장에서 흡수되는 게 70% 이상이 면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영양분이. 예. 그래서 이제 소장의나 대장의 그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의학에서는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에서는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장액들이 막 분비가 돼요. 장에서도 이렇게 분비가 되고 우리가 네. 상처 나면 고름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뭔가 염증이 생기면 항상 반응이 고름들이 생기게 네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름 같은 성분들이 코에 염증이 생기게 되니까 계속해서 뭐 쉽게 말하면 뭐 백혈구라든지 뭐 그런 식의 농 같은 게 액들이 차게 되죠. 네. 계속해서 분비가 되면 언젠간 낫는데 그것이 생활 습관에서 커버를 못 해주고 아니면 한약 같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커버를 못 해주니까 오히려 몸이 차져서 염증이 더 생기고 콧물은 더 나오고 네. 그게 알레르기까지 발전이 되어서 점점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알레르기 비염이신 게 확실해요. 하루 네. 종일 콧물이 네네.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흐르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네. 점이 있어요, 네. 원장님. 동생이 아기를 낳고 비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이럴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고 나면 뭐 네. 체질이 변한다고 하나요? 저도 뭐 많이 바뀐 걸 느끼는데요. 비염이 없던 사람이 네. 출산 후에 비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출산이라는 것이 꼭 그 비염이 생기게 하는 원인은 아니고요. 네.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의 과정이나 내 몸의 어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질 변화의 과정에서 내가 몸이 약했던 부분에 뭔가 문제가 더 두드러질 수 있겠죠. 예, 그때 방어를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조치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코라든지 네. 폐라든지 폐기관이 연결되는 부위가 코,
그다음에 목, 천식 같은 네. 그런 것이나 피부 쪽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때 아마 처치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면역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이 맞네요. 네. 출산 후에 몸이 약해지는 여성들이 많으니까 그럼요. 네. 기가 약해진 이후에 약한 코 쪽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분은 치료하시려면 비염 치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몸을 우선 건강하게 만드시는 치료가 먼저 돼야 한다. 그 한의학에서의 비염 치료라는 것은 코에만 국한하지가 않습니다. 네. 내 몸 속의 어떤 문제들을 다 보기 때문에 네. 그 쉽게 말하면 그 양방에 가시면 코를 들여다보고 코 속에 그 약물만 네, 주사를 네, 하고 네.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사하거나 내복약을 네. 먹게 되는데 그것은 오로지 어떻게 보면 그 알레르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나 네. 저기 일단 그때의 상황을 대처하는 예. 것이 조금 더 강하죠. 아주 힘든 거는 좀 네. 그 막을 물론 수 있는. 아주 힘들 때는 도움을 받을 그럼요.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게 몸 전체의 밸런스라든지 에너지 네. 상황이라든지 몸이 특히 하복부가 따뜻해져야 된다든지 장이 좋아져야 된다든지 네. 하는 여러 가지 코 외에 코를 위한 코가 코만의 문제가 아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전부 다 고치게 되면 접근 방법이 이제 좀 다르다. 훨씬 더 근본 완치에 가깝도록 예, 할수 좋은 있다는 거죠.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위키트리로 올려주셨는데요. 비염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질병인가요? 하는 질문 올려주셨는데, 네. 근데 앞서 질문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이네요. 네, 네. 앞에 질문 올려주신 분은 네. 아이 낳고 비염이 생겼다. 네. 그리고 이분은 선천적인 질병인지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분은 아마 뭐 어릴 때부터 비염이 있어서 고민이셨나 봐요. 그렇죠? 네. 그 비염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병이 더 큽니다. 알레르기가 왜 생겼을까 하는데 출발을 하는데 네. 물론 선천적으로 예를 들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런 그 DNA 유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모든 질병에서 30% 정도는 부모님의 유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그 생활 환경이나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생활 환경에서 오는 유전이 또 한 30-40%를 네, 더 차지한다고 네, 보고 내가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생활 환경이 또 한 30% 정도를 해서 비염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죠. 복합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꼭 선천적인 질병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 예, 당연히. 그렇군요. 예, 이렇게 두 분 의견 올려주셨는데 이제 좋은 답변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비염의 예방과 그에 좋은 음식, 약재, 운동,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천적인 질병인가 하고 여쭤봐 주신 분은 왜 한 사람이 아무리 기억을 잘해도요. 네네. 5살, 6살 이전은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그 이후에 7살, 8살 이렇게 자라면서 이미 비염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 이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병이 그렇죠. 질병이 그런 생각을 아닌가 하죠.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네네. 보통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 나이는 언젠가요?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대부분 초등학생 이후가 제일 많고요. 예. 그 이유가 초기 감기일 때는 그냥 단순 감기나 저번 시간에 감기하고 비염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네. 비염과 알레르기성 비염의 차이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셨지만 네. 초기 감기일 때는 그냥 단순 감기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때 적절하게 조치를 못해서 비염으로 발전하게 되고 네. 비염이 만성 비염으로 발전한 상태에서 내가 면역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알레르기가 겹치게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도 비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으로까지 발전을 시키느냐 네. 아니면 그냥 단순한 만성 비염으로도 해도 괴롭긴 하지만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 감기를 초기에 얼마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초기 대응이 중요하군요. 네, 그 초기 대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를 들면 아기들이 열이 날 때 네. 한의학에서도 열을 떨어뜨리는 해열제 같은 성분들의 약이 있습니다. 뭐 항연해독탕이나 이런 약들은 열을 빨리 꺼뜨리게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애들이 열이 나서 발열이 있을 때 네. 30한 8도 9도 갔을 때 가급적이면 해열제를 빨리 안 쓰기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열만 단순하게 떨어뜨리면 오히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들어왔을 때 네.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네. 왜 열이 날 것 같으세요? 몸 안에서 이겨내려고 싸우니까 네. 백혈구, 적혈구가 열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네. 다른 외부의 물질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활동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이겨내려고 하는데 거꾸로 열을 떨어뜨려 버리면 오히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죽지를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지 열 않을까요? 내면서 싸우는 활동을 오히려 억누르게 되는 네. 거군요. 네, 오히려 바이러스는 뭐 실제로 약이 개발된 게 지금 없잖아요. 네, 네. 없고 그렇죠. 오히려 열에 의해서는 잘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부러 열을 38도, 9도까지 올리게 되는데 네. 물론 뇌에 영향이 가게끔 놔두면 안 되겠지만 맞아요. 네. 어느 정도의 열이 났을 때는 그 열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완화될 수 치유하는, 있도록 예. 하면 좋겠고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어떤 몇몇 약제들 중에서는 일부러 열을 조장하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면 그런 약제들로 내 몸의 방어력이죠. 그것을 네네. 살짝 높여주면 바이러스 죽으면 자동으로 열이 쑥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 네. 열은 굉장히 관심 가는 그럼, 분야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기 얘기할 때 좀 자세히 한 번 네. 더 소개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이 비염 치료를 받으러 왔던 네. 어떤 어린 학생 인터뷰가 있던데요. 네, 네, 좀 네. 보여주세요. 지민양, 처음 비염이 시작된 건 언제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럼 그 비염 때문에 생활에 불편했던 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침에 코를 너무 많이 풀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비염 그 외에 불편한 사항은 없었나요? 집중이 좀 안 됐던 것 같고, 키도 별로 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역시 콧물 많이 나고 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제 기억에 5, 6년 이상 고생을 했고요. 이미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 많이 3개월 더 연장해서 이제 3개월 동안은 치료를 하고 비염 치료를 좀 집중하고요. 네. 비염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딱 두 가지가 더 걱정이세요. 하나는 비염 때문에 생기는 집중력 저하, 네. 하나는 비염 때문에 생기는 키 성장 방해.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비염일 때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도 초점을 둬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네. 비염일 때 이 부분에 있는 그 부비동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성장이 되면 비염이 네. 훨씬 더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학생들은 성장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게 해주면 비염이 낫는 속도도 빠르고 네. 또 성장이 되면 부모님들도 더 좋아하시고 애들도 좋아하고 겸사겸사. 치료 방법이 성장 쪽을 치료하면서 비염이 낫는 경우도 네. 있고 비염을 치료하면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효과를 보는 네. 거군요. 그 면역이라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네. 면역을 키워준다는 게 결국 성장과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지금 학생은 중학생 정도로 네, 네, 네. 보이던데요. 네. 이미 5, 6년 정도 알아왔다면 네,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네. 계속 비염을 앓았다는 건데 그러면 감기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도록 좀 내버려 두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염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가요?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하나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서 열이 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좀 저도 뭐 잘못 방치된 느낌이 들고요. 네.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죄송합니다. 되는데 네. 열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을까의 네. 문제죠. 네. 조금 더 높여서 좋은 경우가 있고 오히려 네. 떨어뜨려서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때를 잘 판별을 하셔야 되고요. 네. 감기 열 얘기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예. 예를 들어서 이 한의학에서는 그 사람을 만져서 맥진을 하거나 네.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그 온도계로 하지를 않았으니까 예. 순주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 온도계가 온도계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손 같은 경우에 네. 손을 이렇게 네, 좀, 예. 오른쪽 손 하나만 속에서 제가 이렇게 잡게 허락하게. 되면 속에서 잡게 네, 되면 네. 손등에 열이 나는 경우에는 감기가 실제로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온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손바닥에서 예. 열이 더 많이 나면 내 몸 속에서 그 체하거나 속이 안 좋아서 생기는 열이 더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에서 유독 더 많은 열을 내요. 네. 그 다음에 귀를 만졌을 때 네. 애기들요. 네. 실제로 내가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게 되면 귀도 뜨거워지는데 네. 감기가 안 걸렸는데 열이 나게 되면 귀가 오히려 차가운 상태로 있어요. 신장에서 열이 나는 것이 귀에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몇 가지 그 외에도 예, 구분할 한의사들은 수가 뭐 전문가들이니까 조금 더 많은 걸 가지고 구별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치료받으시는 부모님들께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라도 해보시고 네. 판단을 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조금 이제 유도리 있게 조금 하시면 좋겠다. 네. 너무 이제 열 난다고 해서 응급실에 바로 뛰어가시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
그 해열을 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해열을 하게 되면 네. 체했는데 열이 나는 경우에 해열제를 먹게 되면 해열하는 한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체기가 남아 있어서 감기가 더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해주시고 몇 가지 매뉴얼을 네. 좀 알아둬야겠어요. 네. 아이가 열이 나면 사실은 엄마는 융통성 발휘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겁이 나고 네. 어쩔 줄 몰라 맞습니다. 하시죠. 그 앞서 지금 학생 인터뷰 보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일찍 치료할수록 네. 좋은가요? 네. 뭐 어떤 병이든 당연히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더 빠르고 네. 그 성인이 이상이 되면 힘든 이유가 생활 습관 교정이 안 돼요. 아, 특히 예. 성인 남성들은 술을 그렇게 먹거나 알레르기성 비염은 염증이기 때문에 예. 그 염증을 술이 조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 술을 마시면 더 심해지는 게 당연하고 매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좋아지지만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콧물이 더 뻥 뚫리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일시적으로. 그것 일시적으로. 때문에 난 이걸 먹어야 코가 뚫린다고 해서 먹게 되는데 매운 걸 자꾸 먹다 보면 위장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이 배에서 조절이 안 돼서 코가 아. 나중에는 오히려 더 더 쉽게 막히는 쪽으로 그렇군요. 발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담담한 음식을 자주 드시기를 더 권해드리는데 그런 생활 습관들이 이 20대가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활 습관 교정도 있고 네. 약발이라고 그러죠. 네. 그 속된 말로. 네. 약발이 더 잘 듣는 시기도 어릴 때 훨씬 더 흡수가 네. 잘 되니까 조기에 치료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내용은 그 술 많이 먹는 남편 나무라는 그 주부 같은 내용이 아유 이 인간이 술을 그렇게 먹어요. 아예 안 나와요. 뭐 40, 40이 넘더니 습관을 그렇게 못 고쳐요. 그런 이게 얘기처럼 이 해주셨어요. 환자분들이 병이 안 나으시면 예. 네. 의사분들이 더 답답해하거든요. 아, 정말 그러시군요. 답답해요. 잘 나와서 고맙다는 아, 소리를 듣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네. 네. 그러면 매운 음식은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비염에 좋은 음식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맵다를 따지면 담담한 음식에서 매운 정도의 중간 정도가 오히려 낫겠죠. 굉장히 모호하죠.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맵고 자극적인 것을 자꾸 드시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아, 네. 맵고 자극적인 거는 네. 좋지가 않다. 그러면 음식은 자극적인 거는 일단 나쁘다고 하셨고 네. 약재는 어떤 걸 쓰십니까? 예, 약재 중에서 전에 제가 신이 그 목련 네, 콩을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 나 너무 귀여운 거를 지금 들고 오셨어요. 마침 저는, 네. 그 오늘 아침에 운동 나갔다가 네. 조깅하러 갔다가 그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게 있길래 주워 봤는데요. 네. 이 목련꽃 봉오리가 사실은 이렇게 되기 전에 게 약력이 더 셉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덜 피기 전인데 지금 이제 이번 주 말이면 아마 다 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덜 필 때 솜털이 이렇게 나 있을 때 아. 이걸 가지고 약재를 많이 쓰게 되는데 네. 빻아서 그냥 이 자체를 그냥 차로 뜨거운 물에 담궈두면 그래요? 봉오리 살 열리면서 또 예쁘게 드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신이의 신자가 예. 매울 신자를 쓰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약성이 조금은 매운 성질입니다. 그래서 얘가 복용하거나 네. 빻아가지고 약간 살짝 태워서 가루내서 빻아서 코에 넣기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약재들을 쓰면 더 좋겠지만 네. 아주 그냥 간단한 약재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런 것들로 신이가 있고요. 네, 넣을 수도 있고요. 자료 화면을 네, 보여드리는데 네, 좀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사진이 있죠? 혹시 나오는 대로 네네. 네, 가말이나 이런 약재들은 그 감기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산형과라고 부르는데 꽃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활짝 피게 되는 그런 형태의 아. 그 식물들이 예? 있습니다. 예? 이건 저런 뭔가요? 식물들은 좀 감기에 많이 쓰이고요. 네.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 계피? 예 맞습니다. 아, 예. 네, 이 계피는 그 열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아, 예. 이 시나몬이라고 해서 네. 계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 순환을 잘 시켜주고 지금 보이는 거는 생강이죠. 생강입니다. 생강 역시 따뜻하게 저는 하죠. 이 생강을 네.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매일마다 좀 드시도록 권하는 아, 아주 좋은 약재로 그래요? 보내드리고 있는데 예. 물론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신이 곱봉오리가 나가네요. 네. 그 생강 같은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피를 맑게 하며 네. 옛날에 뭐 공자 같은 분은 하루에 생강 3쪽을 일부러 먹었다는 말이 있을 아. 정도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차도 역시 도움이 된다는 네, 그래서 말씀이시죠? 생강차를 예. 항상 자주 드시고 그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면역의 최고봉인 우리나라 약재는 뭐니 해도 인삼. 인삼을 들 수 있죠. 아. 그래서 인삼을
인삼 같은 경우에도 약재로 많이 원장님 응용을 저거 합니다. 인삼주는 아니죠? 네. 예. 저는 제가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뭔가요? 네. 이것도 이제 이거는 그 황기라는 아, 그 황기. 약재의 윗부분의 그 꽃잎 부분인데 예. 사실 저 뿌리 부분을 약재로 더 쓰죠. 그렇군요. 황기는 그 땀이 많은 나는 사람들한테 네네. 좋다는 거죠. 황기는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께는 땀을 조금 적게 만들어 주고요. 네. 땀이 적게 나시는 분들께는 땀을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요. 예. 그러니까 피부의 땀구멍을 조절해 주는 폐기운을 좋게 해서 땀구멍을 여닫는 기능을 그렇군요. 잘 하게 해주는 약재가 황기고요. 똑똑한 약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황기 같은 경우는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예. 그 심지어 포크레인으로 파내야 될 정도로 깊은 오래된 그래요. 것들을 예. 예. 그래서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농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 올린다는 기능을 한의학에서는 약재들 그런 식으로 기능 해석. 유출을 해서 아. 다시 요즘은 양리 실험으로 네. 그걸 증명해내고는 있지만 네.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황기 같은 경우에는 농이 조금 있거나 할 때도 빼내거나 네. 또 황기가 그 삼계탕에 인삼이 좀 열이 많아서 잘 안 드신다고 네. 기피하시는 분들은 황기를 많이 드시잖아요. 아, 예. 그런 경우에도 그 내 몸의 기운을 많이 올려주는데 하수오, 황기, 인삼 이런 약재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약재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운동이 또 비염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운동도 종류가 있잖아요. 숨쉬기 운동 있고 네, 달리기 그럼요. 있고 격한 운동이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서서히 하는 뭐 유산소 운동이 좋은 네. 건지. 비염에서의 가장 주안점은 체온 조절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격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체온이 뚝 떨어져 버리죠. 격하게 운동하면요. 네. 예. 격하게 운동하고 나서 코가 막힌다든지 콧물이 더 심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운동 후에 샤워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체온 조절이 잘 되게 조절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네. 너무 따뜻한 방에 있다가 찬 거실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샤워를 바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그 지난번에 그 온도차가 네. 갑자기 나는 걸 제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운동도 역시 운동한 후에 갑자기 차갑게 몸이 뜨거워졌다고 네. 차갑게 샤워를 하거나 네네. 찬 공기를 마시거나 하는 건 좋지 않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예를 들면 그 네. 수영 같은 운동이 아주 좋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네. 수영장을 갔을 때 그 물에 있다가 나와서 샤워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온도를 굉장히 많이 뺏기게 되고요. 예.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그런 것에서 좀 온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질문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코골이와 비염이 관계가 있나요? 하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네. 글쎄 저도 들어보니까 궁금하네요. 비염 있는 사람이 코 골게 되나요? 네. 어떻습니까? 비염이 있으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코 안에 부비각 내에 살들이 더 많이 붙게 되겠죠. 아. 그렇게 됨으로 해서 공기가 들어들 때 네. 숨이 제대로 잘 못 쉬게 되거나 네. 염증 때문에 부어가지고 그 부분에 그 뒷부분에 있는 네. 코골이를 발생시키는 부분에 떨림 현상을 일으키는 그 부분에 영향을 피 미칩니다. 같은 소리가 나는 네.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좁아지고 특히나 공기가 잘 드나들지 네. 못하니까. 비염이 있으면서 살이 찌고 술 많이 드시고 피곤하신 분들이 코골이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원인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간 상태에서도 코골이가 남아 있으면 네. 코 자체의 어떤 변형 문제를 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염도 있고 술 술도 드시고 드시고 살도 찌고. 살도 찌고 이러신 분들은 네. 하나하나 다 해결을 한 다음에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비염이 완화되면 코 코골이가 고는 게 많이 줄어들 수 완화됩니다. 있다. 네. 그렇군요. 이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군요. 코니까요. 네. 코니까. 예, 앞서 이제 운동 얘기 돌아가서요. 네. 그러면 뭐 간단하게 걷는 게 좋습니까? 뛰는 게 좋습니까? 뛰고 걷거가 하는 게 그 차이는 없고요. 차이는 없어요. 내 몸에 적당하게 하는데 음흠. 근력을 조금 더 키워주시는 것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몸에서 열을 조절하는 기관은 예. 피가 많은 곳에서 열을 조절합니다. 음. 피가 우리 몸에서 간에서 많이 저장되어 있다가 네. 뇌에서 많이 쓰고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내는데 그것들 보조해주는 창고가 근육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근육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가 내 몸에 피 혈액 순환이 얼만큼 잘 되냐 하는 거고 그렇군요. 그게 잘 되게 되면 체온 조절도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조금 빨리 걸어 주셔도 되고 등산을 하셔도 좋고 뛰거나 이렇게 하셔도 뭐 어떤 것이든 무방한데 하고 난 다음에 근육량을 근육량을 늘리는. 늘려주고 네. 그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목덜미를 충분하게 닦고
땀이 나니까. 아, 네, 이 식으면 부분은. 차가워져서 네네. 그런 건가요? 등산을 네. 가시더라도 뭐 스카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네네. 목을 항상 보호하시고 감기 걸릴 때 목만 보호하셔도 감기가 네, 많이 맞아요. 좋아지니까. 예, 목감기가 아니고 네. 비염은 코에 관련됐지만 목을 좀 따뜻하게 네, 하는 네. 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몸에 근육량이 적은 사람이 네. 비염이 생길 확률이 그럼 더 높아지는 건가요? 뭐 그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죠. 네. 내가 몸이 더 약하고 근력이 약하신 네. 분들이 몸이 더 약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네. 그냥 뭐 단순히 말하는 네. 다른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인데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네. 다른 병으로 뭐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다른 병에 걸리거나 그럴 수 있나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처음에는 하루에 한 두세 번쯤 재채기를 하다가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휴지 한 꽉으로도 아침에 모자랄 정도가 네. 되듯이 정도가 심해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비염 자체가 심해져서 축농증 같은 다른 질환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금 다른 질병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삼총사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알레르기 비염이 네. 있겠고요. 알레르기 가려움증? 알레르기 삼총사는 비염과 네. 아토피, 네. 천식을 알레르기 아, 3대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예, 달타냥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 세 가지가 모두 한의학에서 폐가 네. 잘못되어서 기운이 떨어져서 아. 생기는 증상으로 보고요. 예. 그래서 이 아토피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비염과 천식으로 또 발전한다고 천식까지도 하더라고요.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요인을 가지고 네네. 있죠. 그리고 대부분 다 또 겹쳐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방치한다고 해서 이 방치한 것 때문에 병이 된다기보다는 원래 그런데 걸리기 쉬운 아동들이 아니면 성인들이 그런 인자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방치해두게 되면 네. 다른 병들도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염 증상이 있을 때 만약에 어린아이라면 다른 아토피나 천식도 일어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라고 보고 네. 조금 치료를 시작하는 게 네, 맞습니다. 올바른 방법이겠군요. 아, 보통 이제 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집에서 흔히 뭐 지압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얼굴 주의를 하시나요? 어떤가요? 네. 코 자체를 건드릴 경우에는 네. 혈자리가 영향이나 네. 이 코 바로 옆에 잠깐 얼굴을 오늘 여러 가지를 빌려주시는데 오늘 오른손도 허락했는데 얼굴도 네. 예. 코에서 이 네네. 정면을 예, 잠깐 예. 봐주시면 이 팔자주름이 팔자주름. 없으시지만 네. 예, 조금 있으신 이 부분하고 코끝 라인 이 부분에 만나는 자리가 네. 코에 많이 쓰이는 자리고요. 여기요, 예. 네, 거기를 한의사들은 침이란 도구가 있는데 네. 침은 그 기운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침을 쓰지만 네. 이런 뾰족한 볼펜 끝이나 이쑤시개나 이런 걸로 네네. 하셔도 되고 그게 코통스러우시면 손가락으로 깊이 누르셔도 돼요. 아, 예, 그래서- 양쪽을 같이 하나요? 네, 그렇게 누르시고 해서 손을 이렇게. 예, 세게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예, 손을 이렇게. 많이 비비셔가지고 예. 따뜻하게 되었을 때 코 진짜. 양쪽 옆에 뿌리 부분 있죠. 예, 여기. 네, 예, 그 부분 중에서 특히나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이 아, 뼈가 코 뼈끝 옆에 부분. 뼈끝. 네, 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세게 손을 자주 따뜻하게 문질러 해서요. 주시- 자주 네, 문질러 문질러 주면 주셔도 코에 굉장히 좋고 옛날에 문헌에 많이 적혀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 외에도 합곡, 곡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감기에 예방되는 풍지 같은 풍부, 풍지 같은 예, 이 목 뒷골. 뒷덜미 예. 이런 부분들을 자꾸 풀어주시고 합곡 혈자리는 너무 네네. 유명한 혈자리니까 다시 오른손을 빌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부분에 예. 골짜기 부분에 있는 이 부분들이 정확한 혈자리는 전문적으로 배우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 전체를 지압이니까 다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을 해주시면 합곡은 흔히 한의대생들이 공부를 할 때 5천만 원의 합곡이라고 해서 모든 병에 모든 사람에게 쓰일 수 있는 소화가 안 좋아도 여기를 쓸 수 네. 있고 내가 얼굴에 질환이 있을 때도 쓰고 뭐 어떤 질환에도 합곡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혈자리고 네. 또 잡기도 쉽고요. 5천만의 네. 혈자리군요. 예. 그럼 너무 많이 이곳을 누르면 뭐 네.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뭐 뭐든지 지나쳐 가지고 좋은 건 없겠죠. 아. 뭐 오히려 멍만 들고 만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지나치게 하지 말고 적절한 압력을 주시고 자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선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오늘 운동, 좋은 음식, 약
숙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네. 비염 환자들이 네. 많으니까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네. 질문 이제 들어오시면 또 네. 다음 주에 네.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의견 많이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